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친문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친문 중에서 친문이 부활할 가능성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차기 주자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인 거예요. 제가 말했던. 친명에서 차기 주자가 나와야 된다? 그거 안 된다. 이거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지금부터 뭐 기획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전사를 봐라. 양진영 진보 보수 양진영 다 그랬다. 네, 예를 네, 들면서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해도 되나요? 이런 아니 얘기? 사실 아니 뭐 저는 사실 오늘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요. 네. 왜 조심스럽냐?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 3회독을 좀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지. 2회독밖에 인정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강의원님이 얘기하는 거 유시민 작가가 볼 것 같아? 형 안 봐. 모르는구나. 이슈 전파사 형 모르는구나. 보지. 형 모르는구나. 강의원이 얘기하는 거 그냥 지나가. 아니야 형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생각에 정확히 봤어.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거 좀 보라고.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배님도 매물쇼 출연자인데. 근데 지금 형, 내가 그 유시민 작가 때문에 그 2주 연속 그 출연을 못하는 그 피해자예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나갔는데 2주 연속 수요일 나요. 진짜 네. 그러셨네요. 어쨌든 3회독을 좀 하고 제가 더 깊이 해야지. 아니 근데 그 사람 말을 3회독이나 들을 만한 얘기를 가치가 하려면 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오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말로 선생님께서. 돌아가면 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다음에 뭐 누가 됐고 뭐 김영삼이 됐고 김영삼 다음에 누가 됐고 이 사람들 다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됐고 또 민주당도 뭐 노무현 다음에 뭐 정동영이 됐고 정동영 다음에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뭐 대권 후보가 못 된다라는 이제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안 됐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이런 거죠. 우리 그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지지율이 그 마지막까지 높은 대통령이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일 높은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한 40% 40, 초중반 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말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와 대립각과 이 선명성을 바탕으로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난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뭐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친명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4년 반 정권을 후에 만들 수도 정광재 있겠죠. 대변인 짤 나옵니다. 최근에 5,000피 안 된다고 했다가 다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후에 이제 4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그거 만들어 주세요 꼭. 아니 근데 그 영상. 그 이제는 대통령의 뭐 임기 말의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기 그렇게 높았던 방금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에도 정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박근혜 대통령으로 같은 진영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어떤 진영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유력하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뭐 항상 우리 맨날 뭐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나 이런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분석 조사자들이나 할 말이 없으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왜 차이가 나나요? 후보의 지지율과 왜 차이 이 얘기하는데 실은 생각을 해보면 큰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더라. 전임 대통령 어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에 어떤 그 지지율이 물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후보 자체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저는 꼭 연동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 그 당시 후보가 더 중요하다. 우리 앵커님이 방금 이제 하셨던 꺼낸 아젠다는 친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게 어려워요. 그 세력이 같이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에서 정치가 지도자로 변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아래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합당론에서 그런 위험함을 왜 느꼈냐.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배지를 달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합당을 된다. 그러면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로 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조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친문이라는 그 세력 중에서 누군가가 대권 후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 같은 분들은 꼭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가 아니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다른 친문 진영에 누가 될 수도 뭐 김경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황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해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해서 가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당에 개파가 있을 수도 있지. 다만 그 개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네. 과연 이렇게 개파가 생겨가지고 과연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여당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네. 있는 거니까 이것은 3, 4년 후에 하자라는 것이 우려인데 네. 오늘 유시민 씨는 왜 뭐 대통령 1년 차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냐? 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불경스럽다고 네. 우리가 무슨 네, 왕을 뭐 왕을 뽑았냐?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생각을 일단- 달려야 근데 된다. 지지자들은 일단 벌써부터 근심을 한다고 강성필 하니까. 부대변인이 네. 당대표님과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아, 정청래 당대표님은 지금 민주당에는 네. 친명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아. 개파가 없다고 네.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불경- 친청이죠 친청하게. 네. 불경스러운 말씀. 저 사람이 결국 나를 찌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보내는구나 이제. 아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유시민 다 틀린 말씀하시네. 유시민 전 장관님도 현실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이 보통 상황입니까? 사실은 정말 민생에서 해야 될 거 많고 집권 네. 초기에 해결해야 될 사안도 너무 많았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갖고 정말 정부가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우리 지금 한가하게 계속 우리 이 소중한 인재들이 다 ABC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개파 얘기하고 나 안 있고요.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네. 그 6월 이후에 이제 8월에 당대표 선거가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8월에. 근데 네.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지금 민주당의 전체 네. 당원 몇 명이야? 260만 명인데 그동안에 권리당원 뭐 한 130만 명 되나? 아이 사람이 150, 50만이 넘은 지가 언젠데 뭘 아니, 얘기하는 150만 거야. 명이라 네. 칩시다. 네. 150만 명의 지금 도도한 그 흐름 중에 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 것보다 자신들을 A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유시민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김어준 방송 보면서 깔깔대는 사람 그 사람 꽤 많을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당대회에 네. 촉매가 돼갖고 그때 한번 세게 붙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당연히 세게 붙을 아니 거야. 그건 아니 이번에. 뭐 그걸 네.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당 대표가 차기 당 대표가 당연히 지금 공천권을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민당 대표가 다음번에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 네. 내가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2028년에 정청래 당 대표가 본인 공천 본인이 할지 못한다면 그래 나가리야. 컷오프야. 지난번 2016년처럼 정청래 너무 과격해. 그리고 갈라치기해. 네. 이런 식으로 안 해갖고 주죠. 거기에 다른 사람을 공천시킬 가능성이 저는 아니,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먹는 그러니까 세게 붙을 거고 그 세게 붙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뭐 유시민 작가가 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 뭐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주류가 그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 세력을. 그러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이 일련의 과정들은 다 23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너무 정청래 대표야. 아니 이걸로 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2028년에 국회의원이 돼야 30년 대선에도 네.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 그게 봐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한테 유일하게 없는 거, 유일하진 않습니다만 없는 게 세잖아요. 세를 만들려면 공천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의 친명계가 솔직히 뭐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유지하고 공천을 하고 그다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다 그 밑으로 가 있는 거지.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 이제 또 청래계가 또 이제 뭐 당연히 생기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예. 네, 아무튼 오늘 그런 차기 얘기까지 해서 참 예민한 주제를 건드려서 사실은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오늘 얘기한 예 중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왜냐면 이제 그게 옛날 한나라당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제일 치열했던 2007년 경선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전반기엔 또 박근혜 그 전 대표가 당시 전 대표가 조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초반에는 근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그 지지자들은 이유를 차기 생각해봤습니다. 걱정한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그냥 눈 감고 막 다 이렇게 휘둘러 버리면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대통령이 민주스럽게 하니까 저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대통령은 이거는- 민주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인데. 저는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나의 대통령이 돼. 견제를 좀 해줬어야지. 어쩌면 견제 저도 뭐 그렇게 공감을 하나하나만 좀 하지 말아요. 아니 사실 검찰 아니 유시민 ABC로 왜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아니 검찰 개혁안을 할 때 자. 저쪽에서 좀 합리적인 얘기가 와야 야 국민의힘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그렇지, 얘기가 그렇지. 나오지. 저쪽
한국에서 뭔 대안도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끼리만 싸우잖아. 야 그만해. 그래서 사람 앞에 국민의힘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여당 내 반면 교사가 야당이 될 수는 있어. 네. 반면 아. 교사 뭐냐? 네. 결국엔 2007년 그 대통령 네, 경선 네. 시절에 시작된 친이 친박의 갈등이 네. 2016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네.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논쟁적이지만 지금 생각했을 땐 아 그게 과연 탄핵까지 갔었어야 하는가.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관련해갖고 의혹들이 막 불거지니까 여론이 막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친이 친박 갈등이 없었다면 친이 진영의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만들어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야. 나중에 이렇게 돌아켜 봤을 때 그때 자 그러면 자신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해라라고 했었을 때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어. 만약에 그게 뭐 180명이 돼갖고 네. 그 탄핵이 되지 네, 않았다. 네. 그랬으면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조기 하야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반란을 봐서 네.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감이죠. 아니, 근데 시계를 그거는- 돌려놓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아 탄핵이 안 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기하야 할 사람도 아니야. 너무 충격- 그러니까 이게- 우상호 의원 욕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그걸 이끌어낸 사람이 우상호 아니 근데 의원이야. 저는 우상호 그 후보 욕한 적 없고 그 멀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비노와 친노 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뭐 이번에 저번 총선 때 뭐 친명 횡재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하는데 엄청 젠틀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친문 친노 세력들 제가 세어보니까 한 33명 공천 받았어요. 장관급으로 지난 정부에서. 아 네네. 근데 친노 비노하고 갈등 진짜 셌을 때는 네. 어마어마했어요. 가서 때렸어요, 막.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당내 갈등이 피할 수 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 없이 우리가 빨리 이거를 점화를 시키느냐. 아. 저는 그게 싫다 이거예요. 왜 들추냐. 아니 근데 네. 그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아니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맞아요. 견제를 좀 해줘야지. 아니 저렇게 정식 발언이라는 거야. 저렇게. 아니 여기 내부의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주고 아니 나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기만 국민의힘이야. 저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갑자기. 뉴 이재명이니까 받으려. 아니 그리고 박근혜 나 대통령 소문났어. 뉴재명이라고. 여기서 짤 만들었잖아. 뉴재명. 갑자기 막 나는 국민소통 비서관으로 정광재 막 그런 거 그때 아니야? 내가 명확하게 얘기했어. 검찰 개혁에 관한 한 뉴재명이라 그랬지. 네. 다른 내용에 있어서 뉴재명은 아니야. 아, 입덕 그것도 국민- 감사합니다. 국민소통 비서가 불러주면 그래. 국민소통 비서관 자리 제의 오면 갑니까? 아니 난 이번에 박지원 의원이 네. 그 국회의장 되면 네. 국회의장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뭐 소통화 공보수석. 그런 아, 거를 저를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왜냐면 청와대까지 빨리 가기는 어필 좀 어렵고 해보세요. 유재명 맞네. 많이 건너오셨네요. 국회에서는 뭐 아유 하는데 공란 만들어서 갖고 올거 있다면서. 자 지금 입덕 부정기에 계신 정광재 아, 소장이었고 온라인 입당도 되니까 빨리 써줘라. 혼자 뭘 했을지도 몰라.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과 관한 뉴재명입니다. 아니 네. 박지원 의장실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자, 박지원 국회의장 되면 박지원 의장도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전통 호남 보수 정치인 아니에요? 원래 보수죠. 보수색이 있잖아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민주계라는 뜻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 어. 그분 자체가 진보라고 무슨 진보의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냥 그럼 어떤 보수 아젠다가 있었어? 아니 우리가 보수를 무슨 국힘스럽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보수적인 면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적인 보수 인사가 민주당 가 있는 분들 지금 없다고요? 되게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많이 사적으로는. 보냈지 뭐 양양자, 조강화 마찬가지예요. 네, 많이 지금 활약하고 있지. 아니 우리도 네. 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 허은아, 김영남, 김영남. 뭐 누구 아유. 아니 뭐 호나 교나 괜찮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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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때 진보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엔 다 공천 주는 당으로 가더라고요. 많은 여기 분들이. 있잖아. 네. 공천 주면 아니 근데 간다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셔야. 네. 아니 근데 박지원 통합 의원 뭐 인사도 할 약간 텐데. 사이드로 빠지고 있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본인에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되게 호소를 네. 많이 하신대요. 아. DJ 옆에 묻히게 좀 해달라. 아, 국회의장이 되어서. 네, 국회의장은 현충원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DJ 옆에 묻히게끔 해달라라고 네. 꼭 얘기를 하시고 다닌다고. 네. 이게 이제 아마 멀지 않았어요.
아니 얼마 안 남았어. 네. 5월 달인가요? 6월인가요? 6월이니까 이제 네. 국회의장을 제일 먼저 빨리 뽑으니까. 누가 지금 그 후보군에 있어요? 선거운동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주 조정식, 치열하더라고요. 김태년, 박지원. 뭐 네. 이 정도. 뭐 김태년 의원 탈락이고. 근데 조정식 의원이 6선으로 제일 선수가 높고 예, 예. 네. 친명이기 때문에 뭐 조정식 의원이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번에 특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좌관을 얘기하는 것 임명을 같은데. 해 주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박지원 의원이 또 그걸 뛰어넘는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네. 네.